일단 저희 회사 홈페이지가 개편돼서 앞으로 저한테 문의 주시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저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광고 상담을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마케터 페이지로 접속하셔서 제 프로필 하단에 보이시는 광고 상담, 프로필 보기, 카톡 문의 탭을 통해서 저한테 상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제 프로필 보시면 컨택 포인트, 제 직통번호랑 이메일 그리고 카카오톡 아이디도 있으니까요. 편하시게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교육 영상에서 보여드릴 내용은 냉동 도시락 업종 온라인 마케팅 제안서를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코로나 때 냉동 도시락을 정말 많이 드시다가 코로나 시기보다는 조금 주춤해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아직까지도 냉동 도시락이나 아니면 그 닭가슴살 같은 경우에는 요즘 2030 세대가 다이어트를 단기간에 하는 게 아니라 거의 평생 이제 몸매를 관리하고 건강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계속해서 이전보다는 조금 하락했지만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냉동 도시락 제안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종 분석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리자면 도시락이나 샐러드와 같은 레디밀이 최근 거의 한 5년에서 7년 사이 동안 굉장히 빠른 성장세로 시장 규모가 커졌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보관이나 조리가 좀 간편한 이런 냉동 도시락이나 간편 샐러드 제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었는데 냉동 도시락 외에도 샐러드 구독 서비스라든지 혹은 뭐 간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전자레인지만 돌리면 되는 그런 음식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고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제 자취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간편하게 식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간편한데 맛있는 거. 대표적인 해당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거 제안서를 작성할 당시 쇼핑 검색 광고 기준으로 자연 영역과 광고 영역 포함해서 좀 상순위에 노출되던 브랜드들을 합쳐서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한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광고만 잘 하는 게 아니라 콘텐츠 발행도 굉장히 꾸준하게 다들 잘 하고 계시고 스토어 규모가 굉장히 커요. 프리미엄 등급이나 아니면 빅파워 등급 정도의 스토어가 많았고 더 큰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스토어를 보유하고 계신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쿼리 수도 보시면 이제 아임닭 같은 경우에는 쿼리량이 정말 많고 요즘은 또 한 끼 통살을 굉장히 많이 드시더라고요. 20대 분들께서. 그래서 소재들도 보면은 보통은 한 팩에 얼마, 한 개에 얼마, 뭐 한 달에 얼마 금액으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닭가슴살 맛이 솔직히 아무리 맛있어도 거기서 거기잖아요. 최대한 구성이 좋고 할인율이 높고 뭐 프로모션이 자주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많이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냉동 도시락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본 대부분의 소재들이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뭐 바프 성공한 영상들 유튜브에서 보여주면서 근데 제가 이 다이어트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냉동 도시락이 너무 맛있더라. 치팅데이가 아니더라도 입 터질 일이 없더라. 너무 맛있어서 막 이러면서 맛에 대한 소구를 좀 많이 하셨었고 왜냐면 냉동 도시락은 솔직히 냄새가 나거나 아니면 맛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먹어봤는데 저도 정말 많은 업체들 냉동 도시락 먹어봤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제 맛에 대한 소구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이제 샐러드 같은 경우에는 신선도 그리고 배송 주기나 배송 일자 이런 것들을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샐러드는 일단 비싸니까 가격도 많이 비교를 해보실 테고 예를 들어서 뭐 월화는 발송이 안 된다. 수목금만 우리 업체는 발송만 한다.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샐러드 정기 배송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나는 회사로 주문을 할 거라서 월화수목이 배송이 와야 되고 차라리 금토일에 배송 안 오는 게 좋아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또 그거에 맞는 업체를 찾겠죠.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신선도가 얼마나 유지되는지 그리고 샐러드 구성이 얼마나 좋은지 뭐 어떤 곳은 야채만 판다 어떤 곳은 야채 플러스 닭가슴살 야채 플러스 오리고기 야채 플러스
뭐 닭가슴살 소세지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다른 샐러드가 온다라고 하면 사실 더 맛있는 곳을 고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하고, 또 브랜드별로 소재를 굉장히 다양하게 A/B 테스트를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소구점별로 다양한 문구들과 이미지들도 활용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일부 이제 잘 되고 있는 업체들 중에서 콘텐츠에 대한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곳들이 대부분 구매 전환 양이 다른 업체들보다는 적더라고요. 결국에는 바이럴 광고 이제는 별로 안 중요하다라고 해도 아직까지는 고객의 후기가 중요한 그런 업종들 있잖아요. 건기식, 뷰티, 음식 이런 식으로 이미지나 문구로만 봤을 때 이거 사도 괜찮겠는데 좋아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뭐 생활용품 이런 것들이 아닌 진짜 안 먹어보면 모르겠는, 왜냐면 맛있어 보이는데 맛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데도 많고, 그 외에도 뭐 건기식 같은 거나 뷰티 같은 경우에 내 몸에 직접 닿는 거고 영향을 미치는 거다 보니까 후기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직까지 바이럴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콘텐츠 발행량을 꾸준하게 좀 발행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네이버에 자사명을 검색했거나 아니면 고유 상품명을 검색했을 때 계속해서 우리 상품에 대한 최근 후기, 신상품에 대한 후기도 꾸준하게 업데이트가 돼야 소비자들이 이 브랜드 진짜 믿고 사봐도 되겠다, 괜찮은 곳인가 보다 라고 신뢰로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아직까지 그 바이럴 광고에 대한 영역이 광고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꾸준하게 우리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활동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방대한 노출량 확보, 그리고 2차 검색량 증대, 자연 키워드 유입, 브랜딩까지 가는 장기적인 마케팅 운영 플랜이 필요한데요. 보통 온라인 구매 여정이 인지, 흥미, 검색, 구매, 공유 이렇게 5가지가 있고, 인지랑 흥미 단계에서는 배너 광고를 집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메타라든지 GFA라든지 구글 GDN이라든지 아니면 뭐 동영상 광고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초기 단계에는 광고 예산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교적 타 매체에 비해서 적은 예산으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전환도 가져가고 테스트도 꾸준하게 해볼 수 있는 매체가 메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메타를 이렇게 전 단계에 거쳐서 진행을 하시라고 저는 많이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만약에 좀 반응이 온다라고 하면 리뷰를 충분히 쌓으신 다음에 이제 스마트 스토어도 계속해서 키워나가면서 세부 키워드들 기준으로 상순위 노출을 노리고, 리뷰가 많이 쌓이고 유입이 늘어나면 GFA 카탈로그 캠페인, 애드부스트 캠페인 이런 것들도 활용하고, 여기서 점점 업체가 커지면 이제 GFA, 일반 뭐 트래픽이나 전환 캠페인 또 사용을 해보고, 프로모션 있으면 쇼핑 캠페인도 써보고, 이렇게 다양한 테스트를 해보셔야 되고요. 이후 이제 구매하고 또 사람들이 공유를 하겠죠. 여기서 자연스러운 바이럴이 일어나게끔 유도를 하는 것, 이 모든 과정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초기 단계일 때 로아스를 저는 업체마다 다 다르긴 한데 300 낮은 곳들은 보통 2, 300이고 높은 곳들은 이제 뭐 객단가가 높아서 마진이 적게 남아서 이런 곳들은 로아스 뭐 1000%에서 3000%가 기준인 곳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냉동 도시락 업종이 이미 해당 업종에서 브랜딩이 많이 된 업체들이 많고, 또 해당 상품에 대한 객단가 등을 고려해서 로아스 200에서 300 정도가 나오면 잘 나오는 거다, 첫 달에 라고 생각을 했고요. 메타랑 바이럴을 통해서 DA로 신규 유입, 그리고 니즈가 확실한 고객들이 검색했을 때 제품과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는 바이럴 광고를 집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4가지의 가장 큰 장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정확한 타겟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로그인 기반으로 소비자들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타겟을 설정할 때 정확한 매칭을 통해서 광고를 해당 타겟에게 노출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소비자 간의 자연스러운 바이럴 형성, 게시물 형태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 광고에 대해서 좋아요, 댓글, 태그, 팔로우 등 다양한 활동, 액션들을 보이면 광고에 대한 반응을 즉각적으로
광고주님께서 모니터링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양한 형태의 소재가 활용 가능한데 단일 이미지, 동영상, 슬라이드, 컬렉션, GIF 등 타 매체에서는 영상 광고가 CPM이 높다던가 CPV가 높다던가 혹은 검색 광고의 CPC가 높다던가 이런 경우가 많은데 메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상관없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배너 광고, 영상 광고를 활용할 수 있으면서도 CPC에 큰 차이가 없다. 이 형태 간에. 그런 장점이 있고요. 네 번째로는 픽셀을 통해서 고객 행동을 분석하고 다양한 타겟팅도 활용이 가능하면서 해당 전환을 기반으로 머신러닝이 학습해서 점점 타겟을 고도화하는 기능까지 있는 그런 매체죠. 보통은 이제 캠페인 분리 운영을 많이 진행을 하시는데 트래픽 광고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라는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마케터들마다 성향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원래 판매 캠페인, 지금 이제 판매 캠페인인데 판매 캠페인만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었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트래픽 캠페인은 정말 유입을 위한 캠페인인데 당장 전환이 일어나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스타트업을 기준으로 본다면 과연 트래픽 캠페인에서 돈을 버리고 모수를 쌓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는 것이냐, 혹은 판매 캠페인만 운영을 하면서 어차피 판매 캠페인을 운영하더라도 홈페이지에 모수는 계속 쌓이는데 하지만 CPC는 트래픽 캠페인보다 비싸지만 계속해서 전환이 일어나는 건 결국 판매 캠페인이니까 판매 캠페인 하나로만 운영해도 충분하지 않냐라는 의견들이 분분한 가운데 저는 판매 캠페인만 운영하는 것을 원래는 적극 권장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예산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시면 사실 두 개의 캠페인을 전부 다 사용하시는 게 머신러닝이 학습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고 또 판매 캠페인 자체적으로 CPC가 낮아지는데 트래픽 캠페인의 영향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 메타라는 게 세트 내에서도 최적화가 일어나고 캠페인 내에서도 최적화가 일어나지만 결국에는 계정 내 최적화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캠페인들을 활용하고 타겟군들을 활용하면서 이 머신러닝이라는 AI에게 우리 광고가 어떤 타겟, 어떤 상태에서 가장 최적화돼서 노출이 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타겟팅도 지금은 많이 좀 자동화되었긴 한데 저는 아직까지 수동으로 좀 가이드를 잡아주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불필요한 곳에 노출이 될 가능성도 있고 사실 어디에 노출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게 좀 단점인 것 같기는 해요. 자동화 타겟팅이. 물론 저희가 성별이나 연령 이런 것들을 보고서를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3034 이런 식으로 연령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다라고 판단을 했고 수동적으로 내가 우리 냉동 도시락이라는 업종에서 반응이 좋은 타겟, 관심이 많은 타겟을 걸고 들어가면 그 타겟 내에서 더 세분화하고 빨리 학습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논 타겟이라도 대략적인 그런 가이드라인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도 관심사 타겟, 맞춤 타겟 그리고 그 맞춤 타겟 내에서도 이게 쉽게 표현하려고 리타겟이라고 표현했는데 리타겟도 결국에는 맞춤 타겟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 타겟이라든지 아니면 유사 타겟, ASC 캠페인 아니면 어드밴티지 플러스 타겟 그 외에도 고객 파일 리타겟, 인스타그램 타겟 등 다양한 굉장히 많은 타겟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저는 전부 다 테스트를 해보는 편이에요. 어떤 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사 타겟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은 계정이 있고요. 어떤 계정 같은 경우에는 그 고객 파일 타겟에서만 전환이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같은 업종이고 같은 예산이라도 절대 같은 방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소재 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소구를 좀 다양하게 나누셔서 간편한지 맛이 중요한지 그리고 건강 영양 요소를 얼마나 챙겼는지 이런 다양한 USP를 발굴하셔서 그 USP에 따라 적절한 이미지, 영상 그리고 카피를 넣으셔야 제대로 된 소재 A/B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컨셉별로 배너를 발굴해보는 방법도 좋아요. 요즘 유행하는 밈 문구라든지 아니면 후기 형태로 사람들 후기를 모아서 만든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프로모션에 대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어필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한 게 있는데 영향을 미치는 게 좀 많은 광고예요. 매체 자체가. 그래서 트렌드에 민감한 매체이기도 하고 또 콘텐츠의 경쟁이 굉장히 심화된 매체이다 보니까 전략 구축이라든지 그리고 테스트를 얼만큼 정확하게 했는지 그리고 어떤 카피랑 컨셉과 소재 발굴을 계속해서 해나갔는지가 메타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마케터를 꼭 찾으셔야 하고요. 바이럴 광고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를 자체 브랜드 블로그 운영을 많이 하십니다. 원래는 체험단이나 기자단을 많이 진행을 하시는데 보통은 요즘은 좀 브랜드 규모가 있는 곳들이라면 브랜드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공식적인 정보, 우리 브랜드의 공식 정보를 전달하고 그 외에 홍보, 완전 주요 고객들 있잖아요. 계속해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나 한 끼 통살 다시 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언제 프로모션, 언제 특가 뜨지?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 우리를 구독하고 할인 정보를 기다리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홍보성 콘텐츠를 전달하기 위함 이런 다양한 목적들로 인해서 운영을 하시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브랜딩 효과를 내기도 하고 SNS 운영하고 병행해서 브랜드 규모나 공신력을 점점 늘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블로그에 콘텐츠를 계속해서 쌓아주시고 자사명을 검색했을 때도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즉각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식 브랜드일수록 상위 노출될 확률이 좀 더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블로그는 가격 대비 효율 면에서 로열티 확보에 굉장히 최적화된 매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이런 거를 꼭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고요. 브랜드 블로그 운영도 그냥 이렇게 써야지 하고 생각나는 대로 적으시는 게 아니라 콘텐츠 기획부터 제작, 노출 키워드 설정, 그리고 홍보 정보성 콘텐츠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압축을 하고 이슈 키워드들도 활용을 하면서 좀 관리를 해주시는 업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통도 계속해서 하셔야 되는 좀 손이 많이 가는 매체이긴 해요. 저렴하긴 해도 공짜잖아요. 글을 적는 건 업체를 맡기면 비용이 발생하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너무 좋다. 그리고 체험단이나 기자단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량으로 해주는 업체들이 요즘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별로 안 좋아해서 직접 가이드를 다 합니다. 체험단이나 기자단 분들한테 사진은 이런 식으로 찍어주시고 글은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고 글 순서 배치는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맛에 대한 평가도 충분히 해주시고 패키지에 대한 부분도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저는 필요한 부분들 꼭 가이드를 드려요. 그렇게 해서 좀 최적화돼서 노출될 수 있게끔 꼭 가이드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카페 배포 같은 경우에도 좀 즉각적인 액션을 체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언론 기사는 이제 홍보 기사를 송출하는 건데 브랜드 공신력이 필요한 업종에서는 필수로 광고하시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소비자들은 아무래도 뉴스를 신뢰하고 광고가 아닌 정보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고 프로모션 홍보에도 적합한 매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매체별 가중치는 업체가 광고를 집행했던 이력이나 규모나 예산에 따라서 다 다르고 그 외에 다양한 견적들을 제가 여기 다 가져볼 수는 없어서 그냥 가려놨는데 혹시나 우리 업체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미디어 믹스를 어느 정도 해야 적당하고 어느 매체에 얼마씩 써야 적당한지 그런 것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런 게 만약에 궁금하시다면 제가 영상 처음에 보여드린 광고 상담이나 제 컨택 포인트들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아무나 한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표님들께서도 다른 업체가 지금 잘 하고 있다고 해서 그걸 똑같이 가져온다고 내가 잘 할 수는 없어요. 잘 안 될 가능성도 높고요. 그래서 우리 브랜드만의 방법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고, 혹시나 그 고민을 하실 때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좀 더 색다른 업종이나 더 유익한 매체 교육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